안녕하세요. 소쿨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신동훈 교수가 엮은 세계민담 전집 한국편의 통인의 지혜로운 아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양반이 한 시골 고을에 사또로 부임했다. 고을에 부임해서 살펴보니 관가에서 일하는 통인 중 하나가 매일 새 옷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오는 것이 유달리 눈에 띄었다. 어느 날 사또가 그 통인에게 물었다. 여봐라. 너는 관가에서 잔심부름이나 하는 주제에 매일 선비처럼 새 옷을 차려입고 나오니 무척 수상하구나. 그 옷이 다 어디서 났느냐? 똑바로 아뢰어라. 예, 제가 올봄에 혼인했습니다. 소인의 내자가 솜씨가 좋아서 늘 새 옷을 지어줍니다. 너의 그 말이 사실이어야 할 것이다. 궁금증이 난 사또는 이방을 불러 통인의 아내에 관해서 물었다. 사또님, 말도 마십시오. 각시가 얼마나 예쁘고 야무진지 천하절색입니다. 사또님도 한번 보면 혹하실 것입니다. 아니, 미천한 통인놈한테 그런 아내가 있단 말이야. 그렇게 말입니다. 개발에다 편자를 신긴 것입죠. 사또는 무엇인가를 공공 궁리하더니 그 통인을 불러들였다. 여봐라. 내가 듣자 하니 내 놈이 겉은 어수룩해 보여도 실제로는 꽤나 똑똑하다던데. 어디 나하고 내기를 한번 해보자. 내가 낸 수수께끼를 다 맞추면 너한테 돈 1000냥을 주마. 하지만 저는 드릴 게 없는뎁시오. 내 안하기 절색이라니 그 여인을 걸어라. 다른 소리 할 생각은 아예 하지를 말고. 세상에 사람의 인두껍을 쓰고 어떻게 아내를 내게 해 겁니까? 싫다고? 알았다. 너는 모가지다. 내일부터 관아에 나오지 마라. 하지만 사또님, 됐다. 잔말 필요 없다. 내일을 시합날로 할 테니 가서 꿈이나 잘 꼬라. 사또가 대답을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바람 소리를 휙내며 들어가 버리니 통인은 그만 울상이 되었다. 아내를 빼앗으려는 속셈이 분명했으나 사또의 명을 거역할 수도 없었다. 그랬다가는 어떤 핑계를 대서 물꼬를 낼지 모르는 판이었다. 집에 돌아온 통인은 말을 잃고서 이불을 덮고 누워버렸다. 아내가 차려온 저녁상은 한술도 뜨지 않고 그냥 내보냈다. 그러자 아내가 깜짝 놀라서 물었다. 아니, 그동안 생전 이런 일이 없더니 갑자기 웬일입니까? 도대체 동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내가 자꾸 캐묻자 통인은 힘없이 사또가 자기한테 엉뚱한 내기를 걸어온 사실을 털어놓았다. 이제 우리 인연이 이렇게 끝나나 보. 그러자 아내가 우거지상이 된 통인을 위로하며 말했다. 서방님, 그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진지나 드세요. 다음 날 통인의 아내는 남편을 집에 그냥 누워있게 하고서 대신 관하로 갔다.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시합을 준비하고 있던 사또가 놀라서 물었다. 어째서 통인이 안 오고 내가 왔느냐? 서방님이 갑자기 몸져 누워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제가 서방님 대신 시합을 하겠습니다. 오호, 그래. 사또는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아닌 게 아니라 직접 만나보니 여자가 천하의 절색인데다가 야무지기도 보통이 아니었다. 사또는 군침을 꼴깍 삼켰다. 시합에서 지면 내 사람이 돼서 수청을 들어야 한다는 걸 알고 왔을 테지. 그건 제가 졌을 때의 일입니다. 만약 제가 이기면 어쩌시렵니까? 돈 1000냥을 상으로 주마. 돈은 필요 없습니다. 이 고을을 떠나신다고 약속하면 시합에 응하지요. 그러자 사또는 흠칫 놀라는 듯하더니 잠시 후에 대답했다. 그래, 좋다. 내가 지면 당장 이 고을을 떠나마. 통인의 아내가 말했다. 우리 시합이 벌어지게 된 연유와 지금 말씀하신 그 약속을 문서로 적으셨으면 합니다.
그건 뭐 하려고? 문제가 생기면 감사님께 청원을 올리려고 그럽니다. 안 되면 나라님에게도요. 무엇이라? 사또는 순간 깜짝 놀란 듯 했다. 그러다가 아주 호탕한 척 껄껄 웃고 나서는 통인의 아내가 말한 대로 이방을 시켜 문서를 만들고 수결한 다음 문제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자, 첫 번째 문제다. 저 하늘에 떠 있는 해가 동산에 떠서 서산에 질 때까지 몇 리를 가는지 맞춰봐라. 질문이 떨어지자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하며 웅성거렸다. 하지만 통인의 아내는 길게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답을 내놓았다. 예, 저희는 하루에 꼭 99리를 갑니다. 뭐라고? 그걸 어떻게 안단 말이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서 쇳내의 친정까지의 거리가 꼭 99리입니다. 전번에 제가 동산에 해가 떠오를 때 집에서 출발해서 친정에를 갔는데 해가 서산에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하루에 99리를 간다는 걸 깨달았지요. 그러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들 탐복하면서 고개를 끄덕거렸다. 손뼉을 치는 사람도 있었다. 당황한 사또가 얼른 다른 문제를 냈다. 좋다. 두 번째 문제다. 저기, 저 배나무 가지가지에 참새가 빼곡히 앉아 있는 게 보이지? 저 참새가 모두 몇 마리인지 알아맞혀봐라. 통인의 아내는 이번에도 서슴없이 대답했다. 예, 모두 391마리입니다. 뭐라고? 세어보지도 않고 그걸 어찌 안단 말이냐? 우리 서방님한테 들었는데 작년에 저 배나무 가지마다 배가 하나씩 열었는데 따고 보니 391개였다고 합니다. 지금 가지마다 참새가 하나씩 앉아 있으니 391마리가 분명합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다시 무릎을 치며 감탄했고 사또는 말문이 꽉 막혀버렸다. 사또는 당황해서 얼굴이 벌개졌다. 그는 얼른 세 번째 문제를 냈다. 좋다. 하지만 이 문제를 못 맞히면 끝이야. 자, 내 머리가 몇 끈이나 나가겠느냐? 한치도 어김없이 정확히 맞춰보아라. 사또님 머리는 꼭 7근 반이 나가겠습니다. 뭐라고? 내가 내 머리 무게를 어떻게 안단 말이냐? 저울에 달아보기라도 했느냐? 제 말을 못 믿겠거든 머리를 잘라서 저울에 달아보면 될 일이 아닙니까? 그러자 사또는 그만 말문이 탁 막혀버렸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다들 그 말이 맞는다며 통인의 아내가 이겼다고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여기저기서 박수가 쏟아져 나왔다. 설마 사또님께서 한 입으로 두 말씀은 안 하시겠지요? 약속을 지키십시오. 사또는 뭐라 응대를 하려고 했지만 갖다 댈 말을 찾지 못한 채 얼굴이 불덩이처럼 시뻘개져서 씩씩댈 뿐이었다. 창피를 당해도 아주 톡톡히 당한 사또는 그날 밤에 짐을 싸서는 야반도주를 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다시는 그 고을에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다고 한다. 물론 통이는 아름답고 총명한 아내와 함께 평생을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통이는 조선시대에 수령의 잔심부름을 하던 구실아치입니다. 이서나 공천 출신이었다고 하는군요. 신부는 지배구조의 하부를 맡고 있었으나 사회 경제적 처지는 천민과 다름없었다고 합니다. 내자는 남 앞에서 자기의 아내를 이르는 말입니다. 편자는 말굽에 대어 붙이는 U자 모양을 한 쇠조각입니다. 물고는 죄를 지은 사람이 죽음 또는 죄를 지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감사는 관찰사입니다. 넓게는 오늘날의 도지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과는 달리 행정권 외에도 사법권, 군사권까지 있었기에 그 권한은 더욱 컸다고 합니다. 수결은 옛날에 자기의 성명이나 직함 아래에 도장 대신에 자필로 글자를 직접 쓰던 일 또는 그 글자를 말합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신동훈 교수가 엮은 세계민담 전집 한국편에 있는 이야기
통인의 지혜로운 아내가 모본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닷컴,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그리고 국립진주박물관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전라북도 공식 블로그, 전북의 재발견에서 남원 신관 사또 부임행차를 빌렸습니다. 박영자 기자의 해남신문 기사, 미인도 한국서 독보적 존재를 빌렸습니다. 한손방송미술센터에서 조선시대 일반 이상 그림을 빌렸습니다. 우정사업본부 2019년 발행 우표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신윤복, 김준근, 그리고 김윤보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또 현대화가 배정래와 박연옥의 그림도 몇 점 빌렸습니다. 그리고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도 빌렸습니다. 크라우드픽, 핀터레스트의 사진을 빌렸습니다. 소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